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매 기법은요. 최근에 유튜브 댓글 또는 이제 자신의 각오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난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써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거니와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순간 나는 부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또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잘못된 물타기. 이 잘못된 물타기죠. 네. 넌 나를 믿었던 것만큼 난 내 물타기도 믿었기에 매수를 했는데, 네. 어느 날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뭘 만나요? 되는 법. 무엇이 되는 법? 깡통 계좌가 되는 법. 야, 이거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물타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못된 것인지 그런 걸 알려드릴 거예요. 심리적인 함정과 구조적인 파산의 메커니즘. 이 부분들을 해설을 해드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립식 투자 또는 물타기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여기에서 엄청난 오류가 생기게 되고요. 이 엄청난 오류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갉아먹는 그런 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이 부분들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냐? 물타기. 네, 물타기. 좋다 이거야. 내가 매수를 했는데 물리잖아요. 그럼 물 타야지. 그죠? 물 타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합리적인 전략이 아니다. 물타기 하려면서. 근데 왜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적혀야 되냐면 잘못된, 네. 제대로 배운 게 아닌 잘못된 물타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구조적인 하락장에서는 구조적인 하락이 뭐냐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을 고갈시키고 올인한다는 얘기야. 돈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붕괴를 초래하며 네, 정신, 멘탈이 나가버려. 오 마이 갓! 네. 강제 퇴출. 야, 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발로 뻥 차가지고 그냥 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주식시장을 이렇게 떠나잖아요. 손실을 봐가지고 주식시장 떠나죠. 떠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야, 주식 그거 하지 마. 큰일 난다. 네. 나 봐, 깡통 났잖아.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것을 그냥 일반화의 그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주식시장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근데 결론은 뭐였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못해서 그 사람이 매매를 잘못해서 뭔가 이 물타기라는 부분들을 잘못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는 적립식 투자라는 것을 잘못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망하게 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올인이 났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심리적인 붕괴, 멘탈이 나가버렸어.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깡통을 차고 쫓겨났어.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겠죠. 아니, 물타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한다면서요. 아니야. 물타기를 합리적으로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 이제 알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무엇이냐?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때문이야. 떨어지는 칼날. 칼날이 막 이렇게 떨어져요. 칼이 막 떨어지는데 와우 그래서 막 네.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주가가 내 여기서 산 거야. 여기서 샀죠. 네, 샀는데 주가 떨어져요. 사자. 크게 떨어지면 더 사자. 네, 이거 떨어지는 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칼이 이렇게 위에서 휘웅 하고 떨어져요. 그거 잡아봐. 어떻게 돼요? 아야. 네, 다치겠죠. 다친단 말이야. 떨어지는 칼이 이렇게 그냥 시퍼런 칼날이 이게 칼이죠. 네. 귀멸의 칼날. 이게 귀멸의 칼날입니다. 귀멸의 칼날. 주인공 이름이 뭐죠? 네. 낙엽을 베겠다. 막 이런. 네. 칼날이 이렇게 여기 빛도 빛나야죠. 뿅 하고 이게 떨어져. 밑에 뿅 하고 떨어지는데
이거를 밑에서 잡겠다.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을 하면서 이게 뭐냐면 음봉이야, 음봉. 음봉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걸 잡겠다고 그냥, 네. 골치 아프겠죠? 네.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까요? 손실 회피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손실 회피 본능. 자,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돼. 어떤 만큼? 이게 기쁨보다 2배나 크다. 즉, 내가 100% 수익이 나가지고, 아우, 좋아요 하는 그 기쁨보다 내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 나면, 으아! 네. 고통. 기쁨보다 고통이 2배나 크다. 네. 2배나 크다. 나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벌면 기쁘죠? 근데 10만 원을 잃게 되면, 짜증나. 오늘 말 시키지 마. 기분 나쁘니까 너하고 말을 섞을 그런 기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왜? 손실회피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매몰 비용의 오류. 매몰 비용. 이거 어디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아. 매몰 비용이 뭐냐고 물어봤었던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즉 내가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은 거야. 내가 얼마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손실하냐, 손절매도를 하냐, 이걸 손실 확정 지을 수 없겠다. 네, 본전 심리죠. 쉽게 얘기하면. 매몰 비용에 대한 부분들. 내가 얼마나 집어넣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증 편향.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야. 이거는 다른 말로 희망회로라고 하죠. 왜냐? 왜 이런 희망회로가 왜 들어가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내가 주식을 샀어요. 주식 매수를 했다 이거야. 주식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샀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왜 샀죠? 주식을? 좋아서. 그죠? 좋아서. 그러면 주식을 사고 나면 뭐만 들리죠? 좋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만 들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요. 잘 될 건데 뭐 어떠냐? 잘 될 건데 뭐 어떠냐? 사실 이것도 맞아. 왜냐면 내가 기업 분석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주식을 샀는데 주가 떨어져요? 그럼 일시적인 조정일 수도 있겠지. 떨어지면 더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네? 다시 볼게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좋은 주식인데 손해봐. 네. 왜 그러느냐? 1번 뭐죠? 잘못된 타이밍. 잘못된 타이밍. 글씨가 좀 되게 못 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칠판 글씨가 원래 이게 앞에 보고 써야 되는데 옆으로 쓰는 거라 잘못 쓰는 거기도 하고요. 천재는 악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글씨를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원래는 되게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시고 어쨌든 뭔지 다 아시죠? 네, 잘못된 타이밍.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잘못된 물타기. 네. 물타기. 네. 세 번째, 아까 저 확정 편향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생각해. 좋은 이야기만. 올라갈 이유만 찾는 겁니다. 주가 떨어지는데 올라갈 이유만 찾죠. 그래서 매도 타임을 놓친다거나 또는 무리한 매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나 가격을 높은 데 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또. 자, 이 그림이 있어요. 자, 이 아저씨가 뭐래요?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당신.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한 겁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아저씨 지금 막 그냥 뭐 바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에서 바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데 야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지금 얼굴에 땀도 막 흐르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주가 떨어질 때 계속 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짐덩어리를 많이 들고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모한 거야.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자. 떨어질 땐 사지 말자. 그러면 탈출의 기회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네. 반등은 뭐다? 데드캣 바운스. 데드캣 바운스는 뭡니까? 데드캣 바운스. 자, 땅에 고양이를 그리면은 조금, 네, 잔인해 보이니까 공을 할게요, 공. 요만한 이게 농구공이야. 이게 농구공? 농구 이렇게 생겼나요? 아주 농구공이야. 공이
바닥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튀어오르죠? 튀어올라요. 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튀어오르잖아요. 죽은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지면 튀어오릅니다. 고양이가 튀어올랐어. 살아나왔나?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튀어올라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고요. 자, 추세가 하락 추세 가게 되면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이 기술적 반등이 짧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구도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어. 그러면 이걸 다시 그려볼까요? 다시.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이거야. 떨어져.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하락 추세니까. 하락 추세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물타기 해서 좀 올라가.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전고점 도달해 안 도달해?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떨어져요. 또 사야지? 또 떨어져. 또 떨어져. 그럼 평단가도 같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쪽을 잡게 된다는 얘기죠. 즉 추세가 하향 추세일 때는 건드리지 말자라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데드캣 바운스.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면 이것은 하락 추세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떠나고 있는데 수급이 나쁜 거죠. 수급이 엉망인데 개인들만 저가 매수 기회라면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 그냥 야호! 외국 놈들, 멍청한 놈들.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어요. 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리포트를 좋게 내보내요. 정말 좋은데 슈퍼사이클인데 나 근데 김정은이 그때 북한에서 핵을 쐈거든. 미사일을 쐈어요. 미사일을 쏴가지고 나 이거 전쟁 위험 좀 그런데 정말 좋은데 전쟁 위협, 북한 때문에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 못 참겠는데 매도하기 시작해요. 너무 교묘하게도 딱 그때 매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개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런 빙신들, 한국에서 뭔 전쟁이 나겠니? 에휴, 저놈들 팔 때 내가 사야 되겠다. 근데 이거 속임수라는 걸 왜 몰라? 그죠? 좋다는 리포트 꺼내놓고 좋으면은 전쟁이 나든가 말든가 팔면 안 되지. 앙드레 코스톨라는 뭐라고 했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랬더니 코스톨라니가 뭐라고 했죠? 그렇다면 난 여행을 갔다 오겠네. 갔다 오니까 주가가 확,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팔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개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가 곧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결국 정보가 늦은 개미의 자금만 고갈된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핵인가 미사일인가 쏘고 난 그 시점 이후에 한 1, 2개월 정도 개인의 힘으로 빡 치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주가가 그 후로 오랫동안 조정했어. 마탱이 가버렸죠. 자,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 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물타기 이런 거 언제 하냐고요. 물타기를 해야지 평단가도 낮춰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좋은 주식을 가지고서 그냥 장기 투자할 예정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이야기죠. 자,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일단 요거부터 먼저 B2. B2의 최후. 자, 이게 왜 발생하냐면 고점에 샀어요. 주가 떨어졌어. 더 사. 이때는 내 돈이 있죠? 네, 내 돈. 근데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것 같다가 또 떨어져요. 그러면 더 삽니다. 이때는 와이프 돈? 또는 집 담보. 집 담보. 이때까지 내 돈이죠? 근데 반등 나오는 것 같다가 또 떨어져요. 자, 지금 내가 집어넣은 돈, 원금, 그 다음에 비상금, 그 다음에 내 집 담보 대출까지 해가지고 왕창 집어넣었어. 야, 내가 집어넣은 돈이 얼마인데, 이거 뭐 아까 뭐라고 했죠? 매몰 비용. 내가 집어넣은 돈이 얼마인데 이거 손해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뭘 선택합니까? 신용 또는 미수. 미수는 거의 레버리지 같은 거예요. 3일만 반등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용 미수.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조금 사고요. 떨어지면 조금 더 삽니다. 왜? 빨리 손실을 회복하고 싶으니까. 평단가 확 낮추고 싶어서. 여기서는 더 사버립니다. 금액이 작아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을 빌려버립니다. 레버리지를 엄청 걸어버리죠. 한 2배, 3배 정도 걸어버려요. 원금에. 그러면 일단 내 원금 이만큼, 그 다음에 비상금 이만큼. 여기까지는 내 원금이니까 잃어버려도 상관은 없지, 사실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잃어버려도 나한테 큰 타격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집담보대출 받은 것까지는 일단 빚을 치지 않아요. 하지만 빚이죠. 빚이야. 빚인데 이거에 몇 배에 달하는 신용이나 미수를 갖다 걸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레버리지가 걸리게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 뒤집니다. 자, 그 무서운 게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되죠? 담보 비율이 부족하게 됩니다. 140% 이하로 떨어지면 됩니다. 이게 보통 마이너스 30%. 네. 이 정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마이너스 30% 정도 까이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게 된다. 증권사는요,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 전쟁, 빵야 막 이러는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는 항복입니다 그러면서 빤스 들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는 전쟁 포로니까 살려줄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매수를 할게요. 아이고, 거기서 산 게 잘못됐네요. 어쩌라고, 환불 안 해줘요. 당신 사정 봐주지 않아. 그거 우리 아기 분유값인데 어쩌라고, 그거 내 노후자금인데 어쩌라고, 그거 내 전세자금인데 어쩌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게 무섭습니다. 하한가로 강제로 처분해서 빚을 회수한다. 물론 하한가로 팔리진 걸어놔야지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가격에 걸어놓게 되면 동시효과에 하한가로 걸어놓게 되면 시가에 그냥 바로 체결돼 버립니다. 왜? 증권사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금이 이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빌려준 자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냥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너야 어쨌든가 말든가.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도 날리고 재수없으면 빚까지 집니다. 왜? 아까는 요만큼 샀는데 신용은 이만큼 건다고 그랬죠? 레버리지를 엄청 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30%면 이만큼인데 그럼 요거 원금 요만큼 날라가고도 나는 이만큼 빚을 갚아야 돼. 내가 원금을 다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B2의 최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물타기용으로 신용 미수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바닥을 잡았을 때 뭐 신용을 조금씩 써서 레버리지를 거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주가가 물려가지고 물타기용으로 B2를 쓴다? 다 보고 있습니다. 어쭈 이거 봐 물타기 들어왔어? 어쭈 빚내서 들어왔네? 때려버려. 다 걸려드는 거예요. 절대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빚으로 손실을 막으려고 했나요? 그러셨습니까?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붓고 계시네요. 막 그냥 터져버렸어. 그냥 막 빵빵빵 터지는데 여기다 대고 휘발유 그냥 네. 그냥 네, 아웃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막 빵빵빵 터져. 무섭구만. 네? 무섭구만.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 매매가 나오면 그 이후에 깡통계좌 마이너스 잔고. 네. 원금 전액 손실, 빚 발생, 주식시장을 떠나거라. 그렇게 되면서 부자가 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 왜? 이렇게 해서 깡통 차고 떠난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용자야, 용자. 네.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고 부자 될 자격이 있어. 깡통 났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깡통 나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텔라는 뭐라고 했어요? 깡통 2번은 잡아야지 시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거는 맨몸을 부딪혔을 때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길로 안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 무조건 몸으로 그냥 그냥 치고받기 했어야 됐단 말이지.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방법을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자.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네. 물타기 하지 마. 물타기 하지 마. 물타기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주가를 샀는데, 주식 샀는데 떨어져. 중간에 사지 마. 중간에 사지 말라고. 왜? 반등이 나올 거야. 반등이 나올 거야. 라고 했을 때 반등 나오지만 또 떨어지잖아요. 반등 나오지만 또 떨어져. 이거 왜 떨어지는 거예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추세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하락 추세가 돌아가야지. 여기서부터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물타기지만 올라갈 때는 뭐다? 불타기가 되는 거죠. 불타기. 물론 나는 물려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물타기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사는 것은 대부분 불타기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자, 불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주가가 상승 추세로 돼야 되겠죠? 네. 상승 추세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사람이, 이게 사람이요? 네. 사람인데, 무릎이고 어깨. 또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어. 이 꼬리가 아니면 다리예요, 다리. 네, 다리인데, 여기가 무릎이고, 여기가 어깨.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야 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은 진짜 왜 이렇게 그지같이 그렸지? 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무릎에 사서, 즉, 밑에서, 바닥 말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서 팔아라. 자, 상승 추세가 확인된 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추세를 어떻게 해요?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라 이 얘기예요.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떨어지고 있을 때 백날 물타기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네, 꼭 명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언제 살 것인가 그러면. 언제 살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가 되었을 때 사는 건데, 자, 첫 번째, 정배열 전환. 너무나 많이 강조드리죠. 역배열은 이게 아니야. 정배열 됐을 때 사야지 우상향 추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일, 20일, 60일선이 어떻게 해요? 골든 크로스. 골든. 그놈이 골든, 그놈이 골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정배열 골든. 네. 아시겠어요? 네. 아, 내가 노래까지 다 불러드리네. 정배열 전환 5일, 20일, 60일 골든 크로스 나올 때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늦지 않는다. 자, 그것이 바로 골든 크로스예요. 단기가 장기를 뚫고 올라갈 때. 자, 그리고 거래량. 보통은 이제 상승 추세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쯤에서 거래가 좀 터집니다. 거래량 증가. 왜냐하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살짝 들어온 거는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왕창 들어오는 거래가 실려요. 그러면 뭐냐면 특이점이 왔다는 얘기야. 계속 떨어지기만 하던 거에 매수가 왜 들어왔지? 이쯤이면 저점이라는 얘기인가? 이쯤이면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저점에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빵 터졌어? 그렇다면 골든 크로스 정배열 전환 거래량까지 급증되면은 요거 매수하고 넘어가도 된다. 확인하고 2번에서 3번 정도 분할 매수해라. 자, 보세요. 요렇게 해서 자, 돌리고 있어. 여기서 거래가 빵 터졌네? 뭔가 저점인 것 같아. 바닥이 잡혔죠? 자, 그 상태에서 1차 매수. 주가 올라가네? 여기서 2차 매수. 제대로 돌파가 되면서 흐름이 바뀌면 3차 매수. 자, 근데 여기에서 물렸죠? 그러면 평단가 처음에 낮춰지게 되면 요 정도. 두 번째 사면은 요 정도. 세 번째 사면 요 정도. 딱 여기 오는 거야. 여기 딱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만큼부터 이제 수익이지. 이렇게 낮춰줘요. 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기는 10,000원이었어. 근데 여기는 5,000원까지 빠진 거야. 반토막 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평단가 7,500원 빠집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100주. 10,000원에 100주 샀는데 난 똑같은 자금을 똑같은 수량 100주를 사게 되면 여기 50만 원밖에 필요 없잖아. 근데 난 100만 원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 100주에 여기는 200주가 되죠? 네. 그럼 평단가는 더 낮아집니다. 똑같이 100주면 평단가가 7,500원이 되지만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해버리게 되면 여기 200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단가는 이거보다 더 낮아져요. 이게 또 핵심이죠. 주식수가 똑같으면 여기는 50만 원만 투자해도 되잖아요. 50만 원만 투자하면 7,500원으로 평단가 낮아지는데 금액이 같아지면 달라진다. 계산이 맞죠?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100주니까 주식수가 똑같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금액이 많아져서 주식수가 많아지면 여기 한 주, 여기 2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주, 10,000원, 5,000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7,500원이 평단가잖아요. 근데 여기 2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다 더하면 되잖아. 여기 5,000원. 그러면, 네? 2만 원이 되니까 2만 원을 3으로 나누면, 네? 3, 6, 18. 네, 6,600원쯤 되겠네. 그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나누기 잘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만약에 똑같은 금액, 여기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하게 되면 7,500원 평단가가 아니라 6,600원이 된다. 이겠지. 즉,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요 중간에 물타기 계속하지 않고 딱 참았다가 여기서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평단가를 더 많이 낮출 수가 있어. 바로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확인하고 분할 매수할 거. 그러면 아까 적립식 이야기 왜 했느냐? 적립식. 이 적립식을 물타기에다 이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적립식이야. 나는 계속 살 거니까. 주가 떨어질 때 계속 사요. 적립식은 네,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는 게 적립식이 아닙니다. 매주기. 즉 매주 또는 매월. 나는 매일로 결정했다. 그러면은 맨날 사야 돼. 근데 사실 그렇게 적립식 하는 놈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매주 한 번 사거나 매월 한 달에 한 번 사거나 일주일에 한 번 사거나 나 이게 정해놨다. 정해둔 매주 월요일 날 한 번 사거나 아니면 매월 1일 날 사거나 정해놓고 하는 거야. 정해놓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 있든 내려가 있든 관계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때가 오게 되면. 그리고 이 적립식은요. 적금이라고 생각해. 적금을 중간에 깨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손해보지 않겠구나. 적금은요. 보험식. 네, 보험이라고 생각해. 보험. 그래서 적금을 중간에 깨게 되면 일단은 내가 이자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해지, 손해. 돈이 묶였던 거니까. 그래서 적립식은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사야 돼요. 똑같은 금액.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계속 똑같은 금액을 사게 되면 평단가는 푹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바닥에 수렴하는 평단가를 갖게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적립식은요, 물타기 개념을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적립식으로 뭐 계속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적립식은 주가가 떨어지든가 올라가든가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겁니다. 나는 그냥 이거를 정해진 날짜에 그냥 사겠어. 이거 물타기랑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년? 2년?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5년? 10년?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적립식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걸 사든지 아니면 은행주를 사든지 뭐 배당 많이 주는 거 또는 성장주 이런 걸 계속 사는 거야. 망하지 않을 거.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재수 없는 거 사가지고 그냥 계속 5년 동안 적립식 했는데 홀랑 망해버려봐. 그럼 마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는 우량주에 하는 겁니다. 우량주를 정해진 시점에서 계속 사는 거야.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그냥 막 계속 사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죠? 뭐 현대차 이런 것들. 저 밑에서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가죠. 뭐 이런 날도 있겠지만, 근데 계속 샀다고 생각해봐요. 떨어질 때 또 사고 막 그냥 계속 사는 거야. 계속 막. 그럼 어떻게 돼요? 평단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겠지만, 비중은 엄청 많아졌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뭐다? 수익이죠. 수익. 적립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떨어질 때 잠깐 사는 식으로 뭐 적립식 물타기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한 2달, 3달 뭐 이렇게 적립식 한다고 해서 뭐 그냥 뭐 어제 사고 그저께 사고 뭐 또 사고 이건 적립식이 아니라 그냥 물타기예요. 물타기. 적립식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적립식은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적립식 투자는 물타기나 불타기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식의 포트폴리오 구축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안 팔고 계속 갖고 있겠다. 그냥 무조건 집어넣겠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타기 포지션하고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잘못된 물타기. 떨어질 때 계속 사서 결국에는 깡통을 차게 되고 주식이 쫓겨나는 거. 이거를 정말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사서 물렸으면 그냥 있어. 언제까지요? 상승 추세로 돌아올 때까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응?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서 물렸다면 이게 결론이에요. 물렸다면 그냥 기다려. 물타기 금지.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올라오는 상승 추세까지. 네. 사서 물렸다면 그냥 기다려. 더 사지 말고요. 올라오는 상승 추세를 만날 때까지 그냥 홀딩하고 기다렸다가 상승 추세 때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2에서 3의 분할 매수.
네, 이 분할 매수라고 쓴 거예요. 분할, 글씨 이상하네. 네, 분할 매수.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물타기를 하게 되면 깡통 계좌가 만나게 되는데, 깡통 계좌가 되는데, 요거를 방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나? 나 자꾸 물타기 했더니 망했다. 왜 그랬는지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한 번씩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주가 떨어지는 장, 요즘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 이런 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세요. 하루 매수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이틀 매수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매수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 졸갑증이죠. 그냥 막 못 사가지고 안 달는 그런 것 좀 제발 좀 여러분들 방어하시고 차단하시고 잘 좀 참아서 좋은 수익률 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다 이것저것 잘 안 되면 네, 특강 들으면 또 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